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4월 26일 월요일 4월의 마지막 주 주식시장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월에 장이 좋았죠? 좋은 장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5월의 장을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셀린 메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통적으로 있는 트렌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통계, 그런 거를 거슬러서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에서 승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테크 쪽이 많이 초록색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쳤죠. 보시면 이 왼쪽 상반 쪽에 보면 모든 것들이 그린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것은 아마존이 오늘 2.4%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아마존이 상승을 했는지 곧 말씀을 드리겠고요. 러셀도 오늘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도 1.5% 지금 중소형주가 많이 상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아직 58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4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켓이 이제 풀백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클 윌슨이라고요. 모건 스탠리의 Chief Investor Officer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고 전략 분석가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 이 사람 말하는 게 믿을만 해요. 그리고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데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한 3개월 안에 10에서 20% 정도 마켓이 풀백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켓 커렉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10% 정도면 오케이. 근데 20%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유비무환으로 올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 나스닥이나 러셀은 많이 커렉션이 왔지만 S&P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커렉션이 크게 오질 않았어요. 이번 해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트레이드들이 이렇게 쫙쫙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제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그 비즈니스들이 감당해야 될 코스트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가가 계속 지금처럼 올라가는 하이플라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이제 리얼러리가 표현되게 되면 이제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경제가 돌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레이트도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마켓 커렉션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S&P나 다우만 커렉션이 오고 나스닥이랑 러셀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커렉션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얼마만큼 더 많이 빠지고 또 많이 탄력성 있게 회복되느냐 그게 주 안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어닝 실적이 나왔죠.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컨퍼런스 한 거를 전체를 다 듣지 못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종목의 주가가 일단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한 720 정도 유지해 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가장 큰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쫙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정이 된다면 이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상승이 이어가는 것이 더 건강해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숫자는 다 보시면 아시겠고요. 다 탑 바름 라인 다 빗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빠진 게 모델 Y가 이제 가장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뭐냐면은 공장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텍사스, 샹하이, 베를린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딜리버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크리스가 돼야지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마켓의 의존도가 은근히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애플과 비슷하죠. 아이폰의 주가가 중국에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5년 이상 전이죠. 거의 10년, 5년 그 사이인데 이제 그 후에는 뭐 애플 뭐 중국에서 사든 안 사든 큰 영향 없이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중국 마켓을 얼마나 잘 잠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해서 팔잖아요. 미국 외에서 판매되는 거에 한 40%가 중국 시장이라는 그 팩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이 오늘 2% 넘게 올랐죠. 장중에는 좀 더 올랐다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플릿이 있을 것 같다. 이 찰스 게스파리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스플릿이 되면 아마존한테는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이 다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주가가 아주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숫자가 다우에 들어가려면은 주가의 그 숫자가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다우에서 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렇게 되고 또 스플릿 한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은 없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큰 한 덩어리의 떡을 5개로 그냥 나눈 거 아니면 10개로 나눈 거 그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플릿을 하면은 어떤 레이쇼로 할까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10대 1 내지는 1대 6 뭐 그 정도 스플릿을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근데 마켓 센티먼트가 있기 때문에요. 또 주가의 변동을 무시 못하죠. 지금은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존 주 한 주를 사는데 3,000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 때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주가가 단가가 낮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그럼 볼륨이 커지고 볼륨이 커진다는 거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깜짝 뉴스로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종목 많이 아시죠? metals and miners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니까 금속 광물과 그 광산 관련된 종목들 그게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FCX 그 다음에 CLF, 알코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XM이라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런 ETF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이 종목들이 계속 상한가를 치는 이유가 이제 리오프닝하고 또 하우징 경기, 하우징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고점을 쳤다. 그러기는 좀 일러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 종목에서는 영원한 승자라는 건 없어요. 언제 또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수익을 잘 챙기세요. 그렇다면 뭐 올인, 올아웃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3분의 1, 4분의 1씩 분할 해서 매도를 하고 또 매도했다가 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 챙긴 돈으로 또 더 사서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작은 재투자와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라이브에서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기계적으로 수익과 그 다음에 재매수, 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트레이드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저는 옵션이랑 이제 쉐어를 같이 운용을 하는데요. 금요일날 제가 마이크로비전 MVIS를 샀죠. 사가지고 오늘 50% 수익을 갖고 지금 50%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FCX도 오늘 고점에 올라서 약간의 포지션을 수익 실현을 했고 NEE,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올라오지 않아서 5월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오늘 아주 소폭의 수익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이제 5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봐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오늘 정리를 했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당분간 횡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포지션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홈디포도 이제 주가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포지션 일단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틸칼라는 오늘 매수를 한 종목들인데요. 니오는 아주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고 다 옵션으로 산 종목들이에요. 니오나 아마존이나 주미아는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옵션 컬을 좀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그럴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컬 옵션을 버리커 스프레드로 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주미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주가가 낮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여서 아주 멀리 만기가 있는 그런 컬 옵션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한 종목들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차트로 여러분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를 같이 보면은요, S&P 500가 오늘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찍어서 이게 지금 탐리가 프리딕한 4월 말까지 4,200이 된다는 것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는 꾸물꾸물 상승을 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번에 팡들의 실적 발표를 힘입어서 약간의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조정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프로텍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빅스를 지금 많이 사놓고 있어요. 이제 빅스가 제 생각에는 뭐 못 올라가도 20 내지는 뭐 22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5월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프로텍션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거래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전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요 주가가 여기였고 오늘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예,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그걸 아시면 되고, 이거는 뭐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펌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아주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일단 그냥 관심을 끊으세요. 프리포트 맥모란 FCX도 보면은 전고점을 계속 뚫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오늘 조금 상승을 끌어올렸어요. 묘하게도 지금 요 오늘 친 고점이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저항선이 되어주는 그 지점이었어요. 아마 여기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리포트 메모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구리의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진 않겠죠.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테니까 순간 구간마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수익 구간이 있으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또 그 수익한 실현하시고 또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차액과 수익 실현과 그리고 낮은 가격에 재매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는 에너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연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그냥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200일선 때 사가지고 그냥 요만큼 먹고 그냥 나왔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여기 제가 적진 않지만 First Solar FSL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자연재생 에너지 종목은 이제 First Solar만 가지고 있어요. 시스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횡보가 좀 계속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장을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엑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 그림, 제가 오늘 엑짓한 이유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이렇게 하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고, 아무래도 주가가 200선에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지는 193.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어차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단 중간 수익 실현을 하고 아마 요 204에서 193 사이에 그 추세를 보면서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봐서 다시 재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5월 동안은 뭐 건들지 않고 뭐 다시 새로운 플랜을 만들든지 하려고 오늘 엑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제가 한번 엑짓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향으로 가는 분위기고 지금 한 3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는데 그 지지선이 얼마나 유지될지 아니면 더 흘러내릴지 좀 명확치가 않아서 4분의 1 수익 실현했어요. 4분의 1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오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세요. 차트가 그냥 완전히 빨랫줄이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지난 금요일날 갭 상승하고 오늘 약간 주가가 눌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케이 수익 실현을 좀 해야겠구나 싶어서 수익 실현을 또 했어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지지선 밑으로 해서 지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반등을 해서 아마 이게 어닝 발표에 가까워와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든 모르겠지만 주가가 그래도 한 47이나 한 45와 47 사이 그 정도에 한번 건들 수 있을 것 같은 찬스가 있어서 옵션으로 좀 제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에 3,400을 뚫었어요. 그 뉴스가 있는 후에 제가 컬옵션을 3,200보다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런 저의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컬옵션 스프레드를 좀 해놨죠. 주미아 같은 경우 제가 한 이유가 다분히 지금 제가 본 최저점은 한 32 정도 되는데 32보다 뚫리고 지금 200일선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모멘트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왔죠. 그리고 계속 추세가 전날의 고점보다 클로징이 계속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오늘 좀 높게 주가가 솟구치는 걸 보고 요쯤에서는 사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